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자, 달아서 잘 보겠습니다. 예, 여기 안서준이가 얘 들려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뜨네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일대 이 제목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세종이라는,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세종이라는 거는 왕이다, 이지. 킹 세종. 그 다음, 직접, 자, 어제라는 말 여기 보이죠? 자, 어제라는 말은 임금님이 직접 뭐 하신? 제작하신,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왕이 직접 제작한 글자라는 거지. 그지? 그것이 뭐다? 바로 훈민정음이다. 라는 거야. 됐죠? 훈민정음 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다시 세종대왕님이 어제라는 말은 자, 어자라는 말은 임금님이 직접 그러니까 바이킹 이런 뜻이야. 됐어? 바이 킹 왜 이래? 자, 바이 킹 이 말입니다. 됐죠? 좀 어설퍼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임금님이 세종이 직접 제작하신 이 뜻이야. 됐어? 직접 제작하신 문자다. 후민점 뜻이 뭐라고? 여기 백성 민자다. 그지?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여러분들 프린트 다 메모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조금 필요 없는 부분 사사사삭 지우시고 자, 정리해 봅시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카메라 잡히죠? 자, 확대를 조금 해보면 여기 쌤이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요게요. 읽을 때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기 자세히 보면 요게 원래는 이게 프린트상 선생님이 학교에서 배부해 주신 선생님의 프린트상에 조금 문제인데 일단 이게 고등부 내용에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도 제대로 하잖아. 어설프게 하지 않아 하려면 요거는 아마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쌤이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음가가 없는 이응입니다. 음가가 없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꼭지응이라 그러지? 자, 꼭지이응 그리고 옛이응이 붙어라. 옛이응이라고 한다. 얘는 발음이 발음이 납니다. 발음 기호죠.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한다? 얘는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세종이라고 읽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세종 어제였단 얘기야. 이것도 없는 거다. 음가가 원래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갈게요. 세종대왕이 킹 세종이 직접 만드신 맞죠? 뭐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라는 겁니다. 야, 요거 다시 적어보자. 백성을 가리키는 아닙니다. 가르키는이라고 하면 방향을 가리키는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라는 거야. 바른 소리. 자, 그래서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라는 겁니다. 아까 전 우리가 향찰에 대한 선생님 설명을 했을 때 중국에 있는 문자를 한자를 빌려서 우리 말을 즉 우리 소리를 어떻게 기록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고유 문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는 소리 문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 문자. 반대로 한글이 표음 문자면 한자는 표의 문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여기에 나랏 말싸미 륜기게 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보경이가 굉장히 필기를 깔끔하게 잘했어요. 쌤이 뭐 따로 프린트를 준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사실은 귀찮아서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칭찬을 투척합니다. 자, 여기 자세히 조금 확대를 해서 자 설명해 주면 400% 이상 안 되네요. 자, 요거를 다시 보시면 요게 요렇게 됐을 겁니다. 자, 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문은 고등부 본문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됐죠?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걸 그냥 아래아래로 표시하지 않고 요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글자 왼쪽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게 보이죠? 그쵸? 글자 왼쪽에 요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 보경이가 살짝 뭉개놨는데 랏 앞에도 점이 한 개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면 자, 요거를 어디다가 정리하면 될까요? 네, 여기다가 잠깐 새 페이지를 열어서 자,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점이라고 합니다. 자, 방점이다. 메모 잠깐 살짝 해보자. 자, 이걸 방점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무엇이냐? 자,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점은요, 글자의 왼쪽에 찍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 나란 말싸미 할 때 요렇게 됐을 겁니다. 나, 뭐 원래 원문은 이런데요. 그쵸?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온 그대로 해드릴게요. 자, 나랏 요렇게 됐을 겁니다. 말, 싸, 미라고 돼 있고 요 앞에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앞에 요렇게 두 개가 됐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성조체계라고 합니다. 뭐? 여기 소리의 높낮이라고 돼 있죠? 얘를 우리가 성조라고 한다. 성조가 바로 뭐라? 소리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됐죠? 소리의 높낮이. 그래서 이 소리의 높낮이를 우리가 바로 성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방점은 글자 왼쪽에 찍는 점을 방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 앞에 보면 아무 점이 없죠. 점이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평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낮은 소리, 높은 소리, 그리고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성점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나오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고등학교 때도 잘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뺄게요. 과감하게.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있지. 낮은 소리를 우리가 평성이라고 한다. 이건 낮은 소리다. 낮은 소리는 글자 왼쪽에 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점이 0개입니다. 점의 개수가 0개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높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성이라고 하고요. 얘는 높은 소리다라고 합니다. 높은 소리. 높은 소리는 점이 1개입니다. 그럼 어디가 높은 소리고? 여기 보이지? 여기. 또 어디야? 여기. 됐죠? 요렇게가 점이 1개가 되는 높은 소리 거성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처음에는 낮은 소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성이라고 하고 이것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이 2개예요. 그럼 어디가 상성이고? 그렇지. 자, 어디가 상성이냐? 여기가 상성입니다. 여기요. 됐나? 여기가 상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당시 15세기 당시에는 이 부분 어떻게 읽었느냐? 자, 아마 추측을 할 뿐이에요. 추측을. 어떻게 읽었느냐? 나, 랏, 말, 싸, 미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다시 어떻게? 나, 랏, 말, 싸, 미 됐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찍는 점을요, 방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찍는 점을요, 방점이라고 하고 이 방점은 글자의 어디에 찍는다? 왼쪽에 찍는다. 그래서 각각 사성점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 6차 교육과정까지는 사성점을 다 가리켰는데 7차에서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입성이라고 해서 요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입성은요, 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드려나 볼게요, 쌤이. 점이요, 0개, 1개, 2개, 랜덤입니다. 점의 개수는 랜덤인데 이게 받침이 기역과 디귿과 비읍과 시옷일 때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 있죠, 짧게. 요거를 우리가 입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국어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개념이다. 그래서 원래는 입성이 얘가 입성이에요. 여기 나오는 낫이 입성입니다. 왜요? 여기에 점이 몇 개, 한 개라서 원래는 거성이어야 하지만 여기 받침이 뭐로 끝나지? 시옷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는 입성이었어. 하지만 7자 교육과정의 국어에서는 고등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입성을 다루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일예술중학교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옆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여기 보이지요? 나랏 말싸미라고 되어 있다. 그럼 성조책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랏 말싸미 할 때 여기 시옷 보이죠? 여기 시옷은 관형입니다. 관형. 그래서 관형격 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풀이하면 뭐뭐의라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지노? 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뭐로 씁니까? 말의 높임으로 쓰이죠. 현대국어에서는. 자, 그런데 과거입니다. 자, 이 부등호를 잘 보세요. 부등호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과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현재고요. 됐죠? 이거는 과거. 이거는 현재입니다. 부등호 오른쪽은 현재, 왼쪽은 과거야. 옛날에는 그냥 모든 말을 다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자, 이거 실시간은 지울 거니까 잘 필기를 적으십시오. 그러면 나라의 말이, 즉 우리나라의 음성 언어를 말합니다. 됐죠? 우리 민족의 음성 언어가 어때? 중국의 달아라고 돼 있지. 그러면 뭔데? 융국이라는 것은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아마 고등학교 때 올라가시면 배울 겁니다. 동국정홍식 표기법으로 이것은 중국의 원어민 발음과 비슷하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국이라고 표기하면 될 것을 융국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시면 됩니다. 중국의 여기서 에라는 것은 비교격 조사죠. 무엇 무엇과 무엇 무엇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달아라고 되어 있죠. 자, 달아라는 말은 달라서라는 겁니다. 즉 다르다 이 말이지. 됐어? 그래서 달라지요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지금 요때 15세기에서는 달아라고 활용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과 용언의 활용형이 조금 달랐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하시면 뭡니까?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정신이라고 했지? 자주정신이라고 했네. 맞아. 나는 너와 달라. 뭐가? 우리 말이 음성 언어죠. 우리나라의 말이 뭐와 다르다? 중국의 문자와 다르다라는 거야. 뭐가 다르다 그랬지? 그렇지. 어순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한글의 창제정신입니다. 요거는요. 자, 창제정신 첫 번째가 바로 자주정신이라는 거 요거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 구절. 문자와로 서를 끊고 사마띠 아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어디와의 문자겠습니까? 중국의 한자. 됐죠? 중국의 문자. 왜 우리가 이때 당시 무슨 표기를 했다 그랬지? 맞아. 차자 표기를 했댔잖아. 중국의 문자를 빌려서 표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중국의 문자와 무엇이 서를, 자, 서로라는 말입니다. 됐죠? 뭐 미리 얘기하면 원순 모음화가 되지 않았다.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서를 사마띠라는 이 어휘 중요합니다. 뭔데? 통하지. 그래서 통하다라는 말입니다. 통하다.
그러면 얘가 있잖아. 사마띠라는 거 요거는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뜻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얘가 기본형이 원래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얘들아 사맛 밑에요 치읓이 와야 돼. 됐죠? 자, 미음 밑에 아래하고요. 밑에 치읓이 와야 돼. 뒤에 다가 와야 돼. 원래 기본형은 사맞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팔종성 너무 어렵나요? 표기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팔종성 표기법이었기 때문에 시옷이 이때는 치옷 대신에 대표음으로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마띠라는 말은 통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통하지 아니하여서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니함으로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뭐 하기 아니하기 때문에 이랬지 그치? 그래서 아니함으로 그래서 봐봐 이런 전차로 이랬어. 그럼 뭔데? 이런 까닭으로 이 뜻이지. 그럼 봐봐 만약에 삭제를 둘 중에 하나가 중복되잖아. 삭제해야 된다면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삭제도 상관없어요. 두 개가 중복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어린이라는 어휘 보이죠? 어린이라는 어휘는 자 15세기에는 자 뭐였다? 어리석은이었다. 근데 현대에서는 어떤 뜻으로 바뀌었지? 나이가 적은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뭐가 된 겁니까? 완전히 상관이 없는 다른 의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 이동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이때 어리석다는 것은 왕이 백성들을 무식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자 어느 나라 문자? 중국의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됐죠? 이거는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 니르고저라고 돼 있죠. 자 니르고저 원래는 뭔데? 이르고저라고 해야 돼. 그지? 그럼 이것은 무슨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야? 둔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르고자 즉 말하고자 자 여기 홀빼이셔도라고 돼 있지. 읽을 때는 홀빼라고 읽습니다. 자 읽을 때는 발음은 홀빼라고 읽고요. 자 쌍비읍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배를요 어떻게 바 플러스 이라고 했었죠? 자, 이게 뭐냐면 이때 이는 주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다? 뭐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할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을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거든.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의 얘는요. 살곡이라고 하지 않죠? 현대국어에서도 뭐라고 발음합니까? 살콕이라고 발음을 하죠. 표기도 이렇게 하고요. 이것이 이유가 뭐 때문이다? 살 뒤에 히읗 플러스 곡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까지가 하나의 체언이로 보는 거예요. 됐죠? 이건 조금 너무 어려워서 어쨌든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히읗까지를 하나의 체언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가 있어도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 플러스 2로 적어서 홀배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 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뒤에 뭐라고요? 마침내 제 뜻을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자, 일단 어두자음군입니다. 자, 자음의 무리군자죠. 자음의 무리가 이 단어의 이 음절의 머리로 썼습니다. 첫 소리로. 됐지? 자, 그리고 이것은 병서죠. 병서인데 무슨 병서입니까? 하병병서네요. 됐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하병병서된 이 자음이 됐죠? 어두의 자음군으로 왔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발음 어떻게 한다? 뒷자음에 된 소리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뜻을 그럼 제 뜻을 이 뜻이야. 싫어라는 말은 능히 능력껏
자, 표디라는 말은 자, 이거 뭐가 안 된 거지? 국외음화가 안 된 거죠. 그쵸? 디귿이 형식 형태소 이와 만났으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지라고 발음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때는 국외음화가 안 된 겁니다. 표지, 못할, 노미. 자, 이때 노미도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때의 놈은 15세기 때 당시의 놈은요. 모든 사람을 말했습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젊은 남자의 비속어로 쓰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말에서 남자의 비속어로 의미가 뭐가 된 겁니까? 그렇지. 의미가 축소가 되었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서 남자의 비속어로 의미가 축소되었어. 됐지? 자, 사람이 여기서 한이라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한이라라는 말은 첫 번째, 자, 하다, 그리고 아래 하다, 요 두 개가 있어요. 요거 보입니까? 자, 요 부분 조금 지워볼게요. 사사삭 다 필기를 하셨죠? 자, 그럼 여기를 다시 적으면, 자, 하다가 있고, 하다가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때 하는 자 요거 바꿔놨자는요. 자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 아래아가 들어가 있는 것은 do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무엇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앞문장에 나오는 요 펼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 어여삐 너겨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 15세기 당시에는 이게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의미가 상관없는 것으로 이동을 했네. 그래서 의미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것도 두음 법칙이 안 된 거네. 됐죠? 불쌍히 여겨서 새롭게 자 그럼 불쌍히 여겨서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무슨 정신입니까? 네, 애민 정신이에요. 그럼 이게 창제 정신 두 번째 애민 정신 되겠죠? 내가 이것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 어떻게 어디서 표절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28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 창제 당시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두 합치면 28자였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창제 당시에는 28자를 새롭게 만들으셨대. 그럼 이게 뭔데 세 번째? 창조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덧붙이면 창제 당시에는 몇 글자였어? 28자였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몇 글자다? 24자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몇 글자가 빠졌어? 4자가 빠지죠. 소멸 순서대로 적어라 하면 자 10원을 가지고 사안에 올라가 됐죠? 하나 빠졌어요. 자 10원을 가지고 사안에 올라가 자, 사과를 사 먹었더니 뭐만 남았다? 씨만 남았다. 이것이 소멸 순서입니다. 소멸 순서대로 쌤이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 28자에서 이 4글자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됐죠? 빠져서 지금은 24자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자를 맹가노니 이랬습니다. 사람마다 하여금 됐죠? 사람마다 하여금 자 여기서 수비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라는 말입니다. 쉽게 자 이것도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비읍 밑에 이응이 돼 있는 거요. 요게요. 뭐라고 하냐면 순경음 비읍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순경음 비읍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이거겠죠? 자 쉽다를 봅시다. 쉽다 플러스 안 요렇게 이해하시자. 조금 어렵지만 이해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다를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요 연철된다고 봅시다. 요게 그대로 이어적기가 됐거든 그때 당시. 요게 그대로 이어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쌤 잠시 그냥 대충 좀 중학교 수준에서 맞춰서 수업해 볼게요. 보세요.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요게 그대로 올라가서. 이해됩니까, 요거? 됐죠? 그래서 요게 조금 바뀌어서 뭐 수비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요게 요렇게 되었었다. 그때 15세기 당시에는 순경은 비읍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한글 자음의 기본 자음이 아닙니다. 요거 기본자 아닙니다. 기본자 잠깐만 기억나시죠? 개, 노무, 세이. 여기서 가획과 병서의 원리로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쵸? 키역,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그다음에 여린 히읗과 히읗. 병서는 글자를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획이 되면서 소리의 세기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더 세진다. 그치? 자,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병서가 되면 글자를 나란히 한 번 더 쓰는 거다. 그지?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기역을 한 번 더 쓰고 디귿을 한 번 더 쓰고 비읍을 한 번 더 쓰고 자, 시옷을 한 번 더 쓰고 지읒을 한 번 더 쓰고 그죠? 자, 시옷을 한 번 더 쓰고 지읒을 한 번 더 쓰고 그리고 무엇을 한 번 더 쓰죠? 네. 자, 이렇게 요거 뭐 히읗을 한 번 더 쓰는 것까지. 됐나? 이렇게 해서 병서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뭐 이 가외과 병세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리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침이 있고요. 꼭지응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하죠? 이체자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경은 비읍은 기본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쨌든 수위 니겨 이 말은 쉽게 익혀. 자, 익혀 날로 날마다 자 이것도 부수매가 아니라 쓰다라는 뜻이야. 됐죠? 날로 씀에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나? 자, 요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자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서 자 요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까만 색깔 요거는 고등학교 때 가시면 배울 겁니다. 원래 기본형은 이겁니다. 자 원래 얘가요 기본형은 쓰다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어미는 이렇게 가로를 칠게요. 그리고 15세기 당시 명사형 어미에 자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사형 전성어미. 자, 명사,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주는 성질을 바꾸는 어미를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지요. 이 명사형 전성어미가 옴과 움이 있었다 이 말이야. 됐죠? 그리고 플러스 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노? 자, 우리가 얘기했었지. 모음의 창제 원리 어떻게 된댔죠? 그쵸?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아래야. 그리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그리고 사람의 길쭉한 모양을 본떠서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성모음이라고 했다. 그지? 얘를 우리가 음성모음이라고 했고 이를 우리가 중성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요 아래 아는 양성모음이고 똑같이 아는 양성이죠. 아가 양성이니까 어는 음성입니다. 정리되죠? 그리고 자, 을을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음성 언어입니다. 음성. 그리고 자, 요거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양성 모음입니다. 음성 모음, 양성 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이는 중성 모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당시 뭐가 일어났었냐면 모음 조화라는 게 일어났단 말이야. 모음 조화가 뭐냐? 이것은 자, 양성 모음은 반드시 양성 모음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음성 모음은 반드시 음성 모음과 만나야 한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죠? 그러면 아는 얘랑만 만나야 되고 은은 얘랑만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끼리끼리 놀아야 된다는 거지 이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쌤이 색깔을 딱 바꿔서 여기에 얘 있죠? 얘, 은은 우리가 무슨 모음이라고 했지? 맞아, 음성 모음이야. 그러면 옴은 무슨 모음이죠? 오는 그렇지, 양성 모음이고 우는 우리가 무슨 모음입니까? 네, 음성 모음입니다.
그쵸? 그러면 모음 조화가 잘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거 나중에 따로 배울 거야. 15세기는 모음 조화가 네. 자, 셈의 사사로운 문자가 왔네요. 자,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이해되시죠?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따라서 자, 이게 음성 모음이니까 이 둘 중에 어떤 모음하고 만나야지 모음 조화가 잘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나? 어떤 모음? 어떤 모음요? 음성 모음이니까 얘랑 만나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숨. 이해되죠? 그리고 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15세기엔 자, 15세기 또 하나의 특징은 연철이 많았어. 연철은 이어졌기를 말합니다. 연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수매 많이 보던 모습이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로 수매 아까 전 봤던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로 수매 됐지? 자, 편안게라는 말은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철 15세기에 이어적기가 많이 되어서 전부 다 따름이니라가 아니라 따람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정신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실용정신 여기 멤버가 되놨죠. 날마다 쓰게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실용정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분열 예중 애들. 첫 번째 한글 창제 원리, 창제 정신은요. 첫 번째 자주정신입니다. 그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이 말이죠. 자주정신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데? 여기 뭐요?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라는 부분이 뭐죠? 애민정신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28자를 만드셨대요. 이게 무슨 정신이지? 예, 창조정신입니다. 그다음 사람마다 씀에 쉽게 익혀서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한다. 그래서 실용정신 총 4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첫 번째, 자주정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정신요? 애민정신. 그 다음, 창조정신. 그리고 실용정신 해서 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아니라 이것은 창제정신입니다. 창제정신요. 요 4가지를 서술해라. 그리고 각각에 알맞는 상응하는 구절을 연결해서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